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무겁고 한 점도 활력이 없으신가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흥미롭지 않고 맛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지어야 해서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지나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남편이나 자식 한마디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책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싶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히 나온 게 없다고 하고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당신의 모든 증상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과학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이지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15년을 근무했고 현재는 강남의 여성건강클리닉에서 특히 갱년기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고통받고 계신데 대부분 자신의 증상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첫 번째로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 호르몬 저하가 정신과 질환, 특히 우울증을 직접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얼굴 화끈거림, 열감, 식은땀 정도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감정입니다.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까지 변화시키면서 임상적 우울증 수준의 증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현상이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우울감이 생기니까 활동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드니까 호르몬 회복이 더뎌지고 그러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식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왜 효과가 없는지 답답해 하십니다. 저희 병원의 50대 환자분들을 보면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먹고 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진짜 원인이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성의 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 특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의 수용체와 생성을 조절합니다. 40대 후반부터 난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락합니다. 단순히 1개월에 조금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어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로토닌 생성이 30%에서 50% 감소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수면,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이거든요. 둘째, 도파민 수용체 반응성이 떨어져서 동기부여나 보상감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신경염증이 증가해서 뇌의 전반적인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의 뛰어난 적응 능력입니다. 뇌는 이 낮아진 호르몬 수준에 자신을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조금 올라와도 뇌가 새로운 기저선으로 재조정되면서 회복 속도가 더딥니다. 이게 바로 많은 여성분들이 몇 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 단순하게 정신과 약만 처방하지 호르몬 밸런스를 함께 맞춰주지 않기 때문이죠. 강남에 다니는 회사원 오무영 실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지난 2년간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을 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루하루가 시간을 때우는 듯 했다고 합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감정 조절이었어요. 평소에 굉장히 친근하고 유머 있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는 말이 없어지고 자기 집중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느리고 남편과 말싸움이 자주 생겼습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더 자책하고 자책했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중도 우울증이라는 진단 아래 항우울제를 3개월간 복용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약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약 종류를 바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제 클리닉에 오셨고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정상 범위의 5분의 1 수준이었어요. 호르몬 치료와 동시에 특정 영양소 보충, 그리고 수면 루틴 개선을 병행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셨고 3주 후에는 웃음이 나왔대요. 지금 2개월 차인데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서초동에 사는 전업주부 김진주 여사님의 경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심각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계셨어요.
갑자기 숨이 차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여러 번 가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패닉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불안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정신병인 줄 알고 절망감을 느꼈어요. 실제로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졌고 가족과의 외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검사한 결과 이분의 호르몬 수치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호르몬이 요동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호르몬 변동은 뇌의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를 과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위험 신호를 감지해버리는 거예요. 호르몬 안정화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후부터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쇼핑도 다녀올 수 있었고 지금은 직장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정신과 약은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데 필요한 시점이 호르몬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강동구에서 30년간 교사를 하신 박은혜 선생님은 정말 극단적인 감정 변화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는 희망이 있는 듯 하다가 오후 3시쯤 되면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대요. 매일 반복되는 이 패턴은 본인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챙기던 분이신데 어느 날부터는 무기력해졌습니다. 학생이 실수해도 예전처럼 차근차근 지도하지 못하고 그냥 화내듯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가 또다시 자책거리가 되었죠. 호르몬 검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도 낮았지만 특이한 점은 호르몬의 일중 변동이 심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호르몬이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은 패턴을 보이는데 이분의 경우 종일 불규칙했어요. 이건 사실 규칙적인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면제와 함께 호르몬 치료, 그리고 아침 일찍 햇빛 노출을 처방했습니다. 4주 후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고 지금은 교실에서 다시 본인의 모습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물 치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천연의 방법으로 호르몬을 안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개선된 호르몬은 뇌가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부와 콩 제품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약하게나마 자극해줍니다. 매일 두부 반모 또는 두유 한 잔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둘째, 지방 많은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들은 뇌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섭취하면 항우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씨앗들입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것들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천연 이완제입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마그네슘 부족을 보입니다. 하루 한 줌 오후 3시쯤 섭취하면 저녁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어서 기분 조절에 필수입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 1개에서 2개를 습관화하면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70% 이상 카카오 함유 초콜릿 한두 조각은 페니레티라민이라는 성분으로 인해 기분을 올려줍니다. 하루 20g에서 30g 정도, 저녁이 아닌 오후에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음식 개선만으로 회복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을지로에서 은행지점장을 하시는 이수진 과장님은 처음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습니다. 밤에 일을 잘 못하겠다고 해서 업무 시간까지 줄였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약물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우울제로 인한 부작용을 겪으셨다고 해서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침마다 계란과 두부 스크램블을 드시게 했고 점심에는 연어덮밥을 주 3회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아몬드 한 줌과 다크초콜릿 한두 조각을 드리도록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규칙적인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30분 햇빛을 받으며 걷는 거죠. 3주 후부터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주 후에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편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2개월 차이면 업무에 복귀했고 지금은 팀원들도 자기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음식들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첫 번째 식사, 계란 1개에서 2개와 두부, 그리고 통곡물 빵 한두 조각.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세로토닌과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일이
이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호르몬을 제대로 공급하면 하루 종일 뇌가 안정적입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주 3회 이상 오메가3 생선을 섭취하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중 선택. 그리고 반찬으로 콩 음식 하나를 더하세요. 된장국, 청국장, 콩자반 등이요. 생선의 오메가3과 콩의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오후 3시 스낵, 견과류 한 줌 아몬드 15개 또는 호박씨 한 줌 플러스 다크초콜릿 15g에서 20g. 이 시간대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오후 3시에서 5시는 에너지와 기분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그네슘과 페닐에티라민을 공급하면 저녁까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세 번째 식사, 두부 요리와 채소, 그리고 가능하면 이 시간에도 생선 한 종류를 더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너무 무거운 음식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7시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중요한 주의점, 이 모든 음식들은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서 약의 효과를 상쇄합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는 커피를 피하세요. 대신 수면 전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우울증은 대부분 수면 문제가 동반됩니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수면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수면 루틴 정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호르몬이 정해진 시간에 작동하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자고 매일 6시 30분에서 7시에 일어나세요. 아침 햇빛 노출,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태양빛을 30분 이상 받으세요. 야외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이 뇌의 송과체를 자극해서 멜라토닌과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적당한 운동,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주 5화에 빠르게 걷기 또는 요가, 필라테스 같은 명상적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신경세포의 재생과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밤 11시 이후는 스크린 금지,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워도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실제로 자는 건 새벽 1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깊은 복식 호흡을 하루에 5분씩 3회, 특히 호르몬이 불안정한 시간대에 하면 좋습니다. 또한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첫째 주, 아침 식사만 바꿔보세요. 계란 2개와 두부 반모,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 산책. 이것만으로도 2일에서 3일 후부터 기분 변화를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주, 여기에 오후 3시 스낵을 더하세요. 아몬드 한 줌과 다크초콜릿, 그리고 점심에 생선 하나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 저녁 수면 루틴을 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그리고 저녁 식사에 두부 요리를 기본으로 하세요. 넷째 주, 이제 주당 운동을 늘립니다. 산책 외에 주 2회 정도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 이 정도면 호르몬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화될 시간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다를 겁니다. 무기력함이 줄어들고 감정 변동이 안정적이 되고 특히 밤잠을 푹 잘 자게 됩니다. 지금부터 3개월 후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는 모습. 가족들이 당신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하는 모습. 혹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회의에서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신의 모습. 전업주부라면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당신의 모습.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호르몬이 안정되면 정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정신병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정상입니다. 단지 신체의 화학적 변화에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화학을 바꾸려면 약물만이 아니라 음식, 수면, 빛,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1주일, 2주일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4주, 가능하면 8주까지는 꾸준히 해보세요. 호르몬이 뇌에 적응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미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은 약물 치료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안정되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이 정보는 가벼운 증상부터 중등도 증상까지 도움이 되지만 심한 우울증이나 자해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한국 여성 10명 중 7명이 갱년기를 겪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우울감으로 고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은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의 변화 이야기를 읽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같은 나이대의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딸, 친구, 자매가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다른 증상들, 특히 수면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데 잘못 치료받고 계신 부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무기력함, 이 답답함, 이 감정의 변화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신체의 변화에 정직하게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체 변화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아침에 계란 한 개 더 먹는 것, 오후에 견과류 한 줌 섭취하는 것, 아침 산책 30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갱년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